3연임까지 성공하며 평생 일본의 총리를 할 기세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물러났죠. 그 후임이 결정됐습니다. 후임이라고 사실 그다지 다른 인물은 아닙니다. 스가 요시히데 아베 정부의 입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번엔 머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대형 소식이 있습니다.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제재가 실행된 이후 양국의 반응과 함께 우리의 대응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스가 장관이 이제 국회 지명을 받게 되면 99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인데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한 뒤에 제일 처음 내뱉었던 말이 아베 총리의 정책, 그 대처를 계승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정책 관련해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 대책이 아니었잖아요. 네. 금융 완화나 재정 확충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만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은 특히나 좀 일본 내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 장관이 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끌고 나간다면 뭐 특별히 상황의 개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이 지난 8년간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그 8년간 경제 성장률을 평균을 해보면 1%가 약간 되지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실망적인 결과고요. 그 아베노믹스가 주장하던 세 가지의 화살이 일본 경제를 살릴 것 같은 인기를 초반에는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바로 이전인 2019년 4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 때의 모든 경제 정책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일본 경제가 노령화되고 지나치게 제조업의 경제 산업 구조가 쏠려 있어서 쉽게 경제 회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얽혀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수출 규제, 뭐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는 백색 국가 제외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스가 체제가 새로 도입이 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관심인데 일단 그 평가 이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1년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작년 7월에 일본 정부의 대표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세 가지 첨단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할 때 상당한 충격을 예상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서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그 세 가지 첨단 소재 중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을 통해서 거의 국산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거의 90% 이상 수입품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 두 가지 첨단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아미드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충격이 그다지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물건을 덜 팔게 된 일본 업체들만 손해를 봤다라고 반대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데 예. 그것은 바로 일본 기업들은 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반대급부로 일본 정부는 최대한 일본 기업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아베 수상에서 이제 물러나고 일본 기업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할 때 일본 금융권에서는 결국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떠나고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불화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 케미칼이 작년에 순이익이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가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한일 관계가 흘러갈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뭐 전환기가 마련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사건을 WTO에 제소해 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스가 시대가 오더라도 별로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전망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가 장관이 그 자민당 총재 어제 취임하면서 첫 발언이 아베 총리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는 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처음 발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특히 외교 문제는 아베 총리랑 상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랑 얽혀 있는 WTO 제소 문제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런 수출 규제는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 우파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아베 수상이나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일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궁극적인 해결이 당분간은 어려우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제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는 다른 업체들이 화웨이로 수출할 수가 없는데 뭐 사실상 모든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웨이의 반도체 수입이 막히게 됐다. 이게 이제 이번 강화된 제재의 골자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 사실 우리 수출을 좀 이끌고 있는 것 중에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이번 조치가 우리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화웨이가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입에서 반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3%,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매출의 10% 정도를 화웨이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예. 총 11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인데요.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나 줄서기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어느 편에 섰을 때 이익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손해가 좀 더 작은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런 요구를 거부를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중남미 시장까지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화웨이의 수출이 감소한 부분이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기업인 오포나 샤오미 같은 곳에서 생산이 늘어나면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서 결국은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WTO가 움직였는데요. 이번에 화웨이 규제는 아니고 예전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물품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했던 관세 네. 이거를 가지고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손을 들어준 셈인데 WTO의 이런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WTO의 이런 결정이 불만스럽기도 하겠지만 예. WTO가 중국 편을 들이라고는 상당히 예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WTO는 모든 나라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의 경우는 중국에만 지정을 해서 거의 2천억 달러 수준의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WTO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절차가 있는데요. 예. 2심이 최종 결정인데 이번에 나온 게 1심이죠. 1심입니다. 예. 그래서 2심 결정에서 미국이 그 보이콧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미국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WTO가 미중 간의 갈등에 강제적인 해결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화웨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화웨이가 반도체 비축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내년 초라는 이 시점이 좀 의미심장한 게 이제 11월이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화웨이에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11월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중국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거의 모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구별 없이 거의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과 공격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관심사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지금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 친화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오바마 2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나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면서 반대로 돌아선 경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원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중국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대비해서 대중무역의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라는 식의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간접 수출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면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25%고 수입 네. 의존도가 21% 정도 되는데요.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중국 제품보다 더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현실 단기에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일본, 중국, 미국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었죠. 지금 모두 다 나름대로의 경랑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단 스가 수상이 일본 수상으로 오늘 공식 취임해도 한일 간 정부 수준에서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민간 수준의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미래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화웨이의 그 규제에서 보듯이 미국이냐 중국이나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은 개별 기업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